네, 시장의 수급과 관심,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전략과 종목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의 이제 상승 종목이나 업종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몇 개만 가지 않고. 이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 에너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긴 한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의류 관련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류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주도 섹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옷을 그렇게 많이 사진 않습니다. 네. 가처분 소득이 좀 올라와야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죠? 그래야 이제 옷 구매도 많이 늘어나고, 패션, 의류 관련된 섹터들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류 쪽에서는 그러한 바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포인트와 움직임을 볼 또 섹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가처분 소득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높은 수준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중 관세 분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이제 심리를 파악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 자료인가요? 네, 한국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자료인데 100을 기준으로 100 위에 있으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좋다. 100 아래에 있으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약간 턴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은 100을 하회하고 있을 정도로 심리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가구당 소비 지출에서 이제 의류 관련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도 안 됩니다.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 좀 올라와야 그나마 낮은 이제 소비 내에서도 의류 비중이 좀 낮은 편인데 좀 올라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의류 관련주들 실적 테이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많은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영업이익 옆에 영업이익 YOY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섬도 그렇고요. 한세시럽도 그렇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대부분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이제 의류 관련된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옷을 사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이 패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도 채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탈피를 하려면 결국에는 내수도 내수도 내수지만 해외 진출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중국의 M2인데 통화량인데 맞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선거 직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선거가 끝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을까. 그렇죠.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M2 추이를 보시면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 탈피를 하려면 해외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우리 라면이 국내에서는 소비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소비 잘 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성장하는 것처럼 의류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중국의 유동성 공급과 이어서 지금 굵은색 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 추이가 이렇게 좀 플러스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내수 경기가 추후에 회복이 될 것이고 중국의 이 성장까지도 같이 좀 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섬유 의류 업체는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이제 FN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DM사는 영업무역, 한세시럽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최근에
대장주는 누굽니까? 주도주는? 뭐 지금 뭐 FNF도 주가가 네. 이제 전고 좀 돌파하면서 이제 양호하게 네.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FNF입니다. 방금 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FNF가 매출 의존도는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뭔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FNF를 항상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네. 과거에 2019년도인가요? 이게 MLB 브랜드 생각나시죠? 맞아요. 막 모자, 예, 막 예. MLB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중국의 매장 수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움직였던 기업이고 작년부터는 새로운 뭐 브랜드들도 런칭하면서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FNF는 중국 경기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FNF 다음으로 이제 중국 대만 쪽으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기업으로는 뭐 잭시믹스라든지 그다음 감성 코퍼레이션 네. 뭐 이런 기업들이 그 뒤를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의류가 이제 브랜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M, 우리 화장품도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네. 이제 화장품이 있고, 이제 OEM, ODM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류 쪽에서는 이제 브랜드 쪽을 봐야 되는지, OEM 쪽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관세에 관련해서 계속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도식표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세 영향으로 소비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전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 전가를 해야겠죠. 그럼 예. 옷 가격이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 소비자들이 지금 뭐 주머니가 되게 여유가 좋으면 충분히 전가된 가격으로 내가 집행을 할 텐데 그게 아니면 옷은 굳이 작년에 입었던 것 또 입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게 되면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고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브랜드사에서 굳이 뭐 재고가 많이 쌓이는데 공급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네. 뭐 주문도 줄이고 그래서 공급이 축소되면 결국에 OEM사들한테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류 내에서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OEM보다는 그래도 브랜드사 쪽을 보는 게 좀 더 상대적으로 낫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실적과 밸류에이션 표 주신 걸 잠깐만 한번 PD님 보여주시면요. 왜냐하면 미스토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회사냐, 이게 외국 회사냐 그러실까봐 이름이 옛날에 힐라 코리아가 이름을 이렇게 맞습니다. 미스토 홀딩스로 바꿔 저도 참 잘 안 해요. 지금 또 찾아봤는데요. 근데 이런 기업들 쭉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FNF부터 해서 뭐 영업무역 한세시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관심주는 의류 기업 가운데 한 종목을 픽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사이고 한국과 중국에서 경기 부양의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네.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 기업은 2019년도에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이제 사업권을 가지고 와서 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원래 일본 브랜드인데 맞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예. 캐주얼 아웃도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객 인지도라든지 로열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액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뭐 20%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 게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베스트 라인업인데요. 모델이 과거에는 이제 그 류승범 배우였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현빈 배우로 바뀌면서 네. 여성 고객분들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그렇군요. 후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매장 수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국내 영향으로만으로도 매출액 4개 분기 합산 차트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 중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크로스가 나면서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죠. 예. 그럼 여기에서 중국 모멘텀만 붙으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과거에 FNF가 걸어왔던 길을
만약에 올해부터 감성코퍼레이션이 걸어간다면 예전에 뭐 필라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네, 이렇게 네. 써왔거든요. 친절하셔라. 네. 미스터 홀딩스 저도 네. 입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과거의 세로막대 그래프가 중국 내 매장 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줄은 주가거든요. 매장 수가 이렇게 중국에서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주가 시가총액도 이렇게 급성장했고요. 네. 베이직 하우스라는 이름을 예전에 있었던 TBH 글로벌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림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도 원래 만약에 매장 수가 지금은 1개에 불과한데 지난주에 이제 뭐 IR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중국 매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매장이 앞으로 매장 수가 증가한다면 국내에 모멘텀 플러스 중국의 사업 확장까지 붙으면 실적 성장이 더 이루어지면서 원래 또 브랜드 사업 중에서는 감성 코퍼레이션의 성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갬성 코퍼레이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감성이라는 의미에서. 예, 현재 주가 한번 보여주시죠. 주가는 5,150원이고요. 예, 목표가를 6,000원으로 손절 라인을 4,3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가격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예, 오늘 머닝 전략 의류 관련된 이야기 쭉 얘기했고 관심주까지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